정말 놀랍게도 명절 전 3일 동안에 쏟아져 나왔던 75건에 무려 2배가 넘는 하루 만에 147건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어요. 실제로 매물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매수자들이 살만한 매물들은 사실은 많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구정 명절 잘 지내셨나요? 구정 명절 전에 찍었던 유튜브 영상을 또 토대로 구정이 지나 막 지금 광교 신도시에 현재 흘러가는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2월 10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 이후에 지금 전국 특히나 서울과 경기 12곳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구역이 속해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구정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특히나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교 전체의 아파트 매물수가 약 750건인데 그 중에 10%에 해당하는 75건이 구정 전에 쏟아져 나왔어요. 자, 그럼 명절이 지난 직후 2월 19일 과연 이 명절 동안에 여러 가지 소문도 많고 뉴스도 많고 다주택자 물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많았는데 광교 신도시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이 하루 만에 벌어졌는지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누구보다도 광교 신도시에 돌아가는 부동산 얘기라든지 현재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고정 댓글로 1대1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광교 입성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명절 전 3일 동안에 쏟아져 나왔던 75건에 무려 2배가 넘는 하루 만에 147건이 추가로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명절 전과 명절 후에 이 매물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행정구역별로 매물 증가량을 보여드릴게요. 명절 전 3일 동안에 상현동 2건, 하동 5건, 원천동 29건, 이동 38건이 나왔거든요. 명절이 지난 바로 당일 명절 직후 보시면 추가적으로 나온 걸 보시면 상현동은 여전히 2건, 하동은 13건, 원천동이 73건, 이동이 59건 해가지고 지금 원천동과 이동에 집중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매매 금액대별 다주택자들 매물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보시면 명절 전 먼저 보시면 8억 이하가 10개, 8억에서 11억 사이가 17개, 그 다음에 10억에서 15억 사이가 13개, 그 다음에 15억에서 18억 사이가 23개, 8억 이상이 12개였는데 이 명절이 지난 다음에 정말 희한한 지금 분포도가 발생이 됐어요. 이게 나중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명절 직후에 나온 하루 만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보면 8억 이하가 3개, 8억에서 11억 사이가 15, 10억에서 15억 사이가 19개, 15억에서 18억 사이가 14개, 그리고 18억 이상이 무려 96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현상이에요. 지금 광교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8억에서 15억 사이의 매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명절이 지난 다음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대다수의 매물이 명절 전에는 15억에서 18억 사이였고 명절 후에는 오히려 18억 이상 되는 금액의 큰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매물은 되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서 매수자들이 살만한 매물들은 사실은 많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 중에 고액의 매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 정부의 워딩,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이 5월 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들의 중과세 유예 현상을 계속해서 유도를 하면서 그들의 매물을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 이 다주택자들에게 5월 9일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5월 9일까지 내 매물을 계약해서 팔면 일반적으로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랑 동등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5월 9일에 하루라도 지나면 그래?
2주택자는 최대 71%, 3주택자는 최대 82.5%의 세금을 매겨서 실제로 내가 팔지 않더라도 너희가 갖고 있는 만큼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런 워딩을 계속해서 명절 동안에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집권당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 세안고 있는 매물들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줬고, 이 매물들을 무주택자들에 한해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지금 명절 전에 2월 12일 3일 동안 광교 신도시 아파트 전체에서 세안고 있는 매물들이 원래 하나도 없었는데 그 3일 동안 7건의 매물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명절이 지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6건이 나와서 현재 광교 신도시에 세안고 있는 매물들이 총 13건이 나왔어요. 자, 5월 9일까지 이 세안고 있는 매물들이 얼마큼 나올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 매물들은 무주택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세안고 매물이든 다주택자들 매물이든 가성비 있는 매물이든 그런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을 통해서 연락주면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주택자들한테 준 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조정구역 이상에서의 이 새끼고 매매, 이 부분은 무주택자들이 무조건 노려야 되는 그들만의 하나의 혜택이지 않을까. 지금 저 바른부동산 중개 하담랩에서는 매일매일 지금 광교 신도시의 전체에 나오는 매물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매물이 어떤 건지, 그 중에서 가성비 있는 매물이 어떤 건지, 지금은 광교 전체를 봐서 이 전체 중에 내 예산에 맞는 금액 중에 내가 과연 어디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이 광교 전체 아파트를 지금 분석하고 설명해 드리는 바른부동산 중개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좋은 집을 가성비 있게 사는 방법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